여러분, 최월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은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업 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기술 근로자 정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2%에 해당하는 지방소멸 지역입니다. 특히 소유 빈지가 없는 영세농가 2헥타르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의 80.6%에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가동기와 수확기에 맞춘 단기간 집중노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가형 외국인 계속 근로자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가 개업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 3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적법한 주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체 농가의 81.6%에 해당하는 영세농가, 소농은 사실상 이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총 수요는 517명으로 영호면 223명, 고성업 92명, 구만명 57명, 개천명 등 40명 등 4개의 업종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설 운행 또는 중농 이상의 규모를 갖춘 농가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이유는 정부에서 농촌 인력 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속 근로자 정책에 주목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296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속 근로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제안하였고 2025년 3월에는 본 어머니 대표로 4인의 의원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속 근로자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 고령농, 2헥타르 소농, 특히 고령 여성 농민들이 대부분이 노지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부군수님과 농촌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녹음하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후자에 발언하려면 과장님 계시지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과장님은 농업지구로서 항상 제1선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농촌의 어떤 가정이나 그리고 일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가 수와 그리고 배치 인원 그리고 농가형 계절의 운영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고수들은 98가에 316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하는 중대규모 농가에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형 재원은 외국인을 허용하는 농가에서 적정한 수소를 직접 제공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5개월 이상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금도 우리나라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뜻히 그 숙소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현재는 316명이지만 어제 우리 가장님이 보관식 때 보고 오신 2026년도 저희들 700명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령은 주 3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 군의 18.4%에 해당하는 중 대농에만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농가의 81.1%에 해당하는 연세농이나 소농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농가형 제도는 최소 5개월 이상 고용이 제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시적 인력 수요가 있는 중대규모 농가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시기에 단기간 고용을 원하는 영체 소모의 경우에는 사실상 농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향후 영체 소모를 위한 공공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이 있다고 하니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자 공공한 제도는 일시적인 일손 부족을 위해서 가족이나 수학할 때 그 필요한데 지금 고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2022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공공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2026년도에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걸 시행을 하자마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마자 2024년 폭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전국으로 확대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2024년 9월 9일날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농업정책 지금 과장님 아니지만 그때 답변이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최소모의 수준 문제에 깊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빠른 이후에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계절 근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그 당시 급격하게 강화된 우리 국민 계절 근로자 임금 문제 그리고 비판한 법령 대응 등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나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 행정력을 그 당시에는 정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형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될 농협 관리 및 운영비 부담으로 참여를 주장하는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농협을 적극적인 참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를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형을 관리하는 게 문제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농협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구조와 우리 고성군에는 될 수밖에 없었어요. 2023년도에 18명의 농가형을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그때 국업 공무원이 그것도 다른 일을 겸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2023년도. 그런데 이것이 2024년도, 5년도 늘어나면서 그 외국인 농가형 기술 근로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가형이 2년 용서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이 대화를 나누면요, 그분들의 협조가 너무너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농담에 거의 하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정말 농가에 외국인 기술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을 농가에 복해서 이 사람들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 노심초사해가지고 정말 처음에 데려오면은 입국하기가 바쁘게 농가에 보급이 됩니다. 교육도 없이 지금 한 명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당시 그분들이 일을 김어거리 사람한테 일시키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농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그 농가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우선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행정은 물론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협조가 있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부분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의 협조가 미진했다고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농협에서도 이걸 농협이나 우리 고성군은 다 같이 고성군민 즉 농사를 짓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거는 한 곳을 바라보는 거는 다 같습니다. 과장님죠? 그런데 농협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것은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님 입장에서 이 농협의 담당자나 농협조합사님들을 모시고 잘 되어있는 함양군이나 부천군에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었다면 그곳을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협조를 한다든가 혹시 간담회를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후 공무원 계획으로 제도에 대한 그 설명과 참여 요청을 위해 전화는 그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내 4개 농협 중에서 2개 농협은 내부 사정들로 사실상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농협의 경우 시설 최소, 재배 농가가 다수 단기간 고용보다는 그 장기 고용이 가능한 기존 농가인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안심과 그 외부용역 수행 과정에서 그 지난해마다 공공연 계절별로 그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있었습니다. 향후 그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거쳐서 참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연구단체를 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그것도 제가 이제 당초 예산할 때 우리 가에서 보니까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지하는 거는 5분 자료 발언을 한 선행적인 일을 하셨나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 용역을 하고 농협이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다 하는데 농업이 소극을 잘하는데 우리 고성군 농협은 어떤 우려 때문에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구단체를 만들었고 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셨고 또 벤치마킹을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하셨죠. 예, 저는 그 당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부분들이 많이 서운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어떤 다른 업무도 계시겠지만은 농협 조합장님들도 혹시 본인들의 어떤 거기에 떠맡기실까 봐서 한 분 한 분 다 물론 다 바꾸시겠지만은 좀 농협 관계자분들을 넣고 조합장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했는데 그 조합장님이 정말 그분이가 잘하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추진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까지 행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제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2026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제대로서 연구용 수행으로 바람에 그리고 실질적인 지난 기술을 통해서 특히 농협의 일탈보다 그리고 공동수소 확보 그 관련 조례 체계 간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특별히 그 연구 관련해서 농협은 공무원 기술로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농협의 참여 그리고 입지 선정, 수소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확보와 입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동의, 공유재산, 토목 시설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했지만은 입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 예산을 받기 농협이 있는 만큼 그 해당 농협과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향후 사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공공의 기술로 이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세월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공의를 추진할 거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거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헌을 하게 되면 그게 스냅해야 되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지금 작년도 2025년도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몇 개 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연구단체는 2개를 했습니다. 2개 하고 그중 하나가 공공인 외국인 배우자 정책을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수님 당시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방금 우리 농림정책 과장님과 제가 질의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은 공공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 보수군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앞에서 소장관님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보건 가율화를 하셨고 또 작년에는 또 연구 정책 연구까지 하셨고 연구 보고서까지 내시고 문제 질문에 이어서 농어촌의 부족한 일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건지 좀 많은 고민도 하시고 관심을 해주신 김영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은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2023년도 18개월로 시작해서 농가행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17명, 올해는 700명 정도 이렇게 전차를 하고 있고, 앵무역 체계하는 것도 라오스뿐만 아니라 올해는 필리핀까지 확대돼서 어느 정도 3년 동안 농가행을 추진해왔는데 좀 정착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지 제대로 하는 연세민들을 위한 인력 지원이 부족한데 농가행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공공이니까 3년 정도 농가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체 농지를 위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는 것에서 이제는 공공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은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운영처를 농업이 어떠냐 그다음 기술을 어떠냐 지금 농협이 하고자 하는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과 잘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 세계적으로 공공형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예, 공수님
전공생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농촌정책 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거창형을 모델을 할 것인가 방향형을 모델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지금 있는데 우리 가사님께서 방향형을 모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서 했는데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신축을 했습니다. 국비가 50% 정도 되지만 감목이 주지 않고 3년 동안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감량이 모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저희도 공공장을 시급히 좋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합리적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도 지방 소멸 기금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실제 간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올 당초 예산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게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공공기숙사가 기초 조건인데 공공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대한 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0%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손에 대한 기금은 6월까지 사업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만약 리모델링을 하면 그 리모델링하는 장소를 우선 어디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장소를 정해내고 그 기숙사에 대한 수요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함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3층에 한 40명 정도 수요가 있고 거창은 신축을 했는데 4층에 한 70명 정도 수요가 기숙사 규모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규모로 확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집단화된 외국인의 숙소가 밀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인수를 해요.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토지계획과 분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시상 원예산 심의가 있고 시작하면 손을 낸 기금 신청하면 6월까지는 상물적으로 좀 힘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농림부에서 시작하는 10월 공모에는 지금부터 체계를 준비한다면 10월 공모에는 아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2027년도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은 지금 4년 5년이 걸립니다. 시한이. 거기에다가 10월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5년 후에 시행됩니다. 이거는 너무 기간이 깁니다. 길고 방금 2027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면 2028년도 지방 소멸 기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셔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왜 못합니다. 반드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부
무엇인지 알다시피 그 시스템이 도로 먼저 갑니다. 도에서 농림축산부로 가기 때문에 농림축산 다 도로 우리 와요. 리모델링 하면서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사는 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올해 하시고 안 되면은 2027년 7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2028년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하고 농림축산부도 하고 한 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거창군이나 한양군도 1호점 다 하고 2호점도 선정이 돼가고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고 있죠. 그렇게 예. 예. 연속을 된 기금은 6월 말까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10월에 하고 만약 안 되면은 내년 봄에 손에 든 기금을 신청하고 안 되면이 아니고 올 10월에 농림축산부도 또 그거를 하시고 다음 내년도 2027년도 지방소멸 기금을 준비하셔서 8년도에 지방소멸 기금까지 투트랙을 해주시라는 걸 요구드립니다. 예. 자,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일단 내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 그 건물 토지와 건물 대비가 돼야지만이 우리 소유가 돼야지만 건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위해서 보호자에 대한 편성을 예, 중요할 때꼭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소 확보까지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입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거창군에는 군수 직속 기관에 이거 농촌 일손 진단반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9명, 10명이 용과형, 공공형, 그 위에 국내 농촌 1년팀 해가지고 모든 기사나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되어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문수님 TF 팀을 한다든지 이래갖고 인력 확충을 할 계획은 계십니까? 네, 지금 농가형을 지금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출이고 농가에서 교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 이 실태 이런 부분을 실행이 되는 것은 지금 판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임시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올해는 3명으로 일단은 임할 계획이고 본격적으로 공공연과 농가형이 같이 진행하는 시기에서는 전담할 수 있는 필요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공수님 정말 인지를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공공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그 점수의 100분의 20이 뭐냐 하면은 농가형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나 그리고 그 농가형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20%의 공모의 점수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시라고 그 나를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공형을 이제 추진하는 방식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농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관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본의원이 한양과 부창의 벤치마킹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공연을 하게 되면 1억 2년 국비가 지급되고 또 숙식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인건비를 20%를 받고 그 다음에 숙식이 아닌 숙소만 있을 때는 15%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협과 한양과 부창에서는 20에서 25만 원을 그 근로자한테 받아
그세 수지까지 하면 여기가 5천 정도의 운영비는 나옵니다. 그러나 한양군하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는 5급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그 빼고 한양군 같은 경우도 한 3, 4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4억, 3억 5천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이 손실된 부분을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일단 국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를 배려하게 되면 그 운영비를 9천만 원에서 최고 1억 40만 원까지 목표 15%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또 외국인한테 이용료, 기숙사 이용료를 받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기숙사는 일단은 농협에서 하지만 자부담은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 지방경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임금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 농업할 때 실을 나는 버스 인차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출전할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일을 못 하는데 그거를 농협하고 계약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농가협에서는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시간당 인도 중에는 그 비도에 따라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양군은 월급제로 했어요. 계약을 월급제로. 그다음에 거창군은 일반제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서 그분들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월급제라고 했습니까? 일반제라고 했습니까? 일반제를 할 경우에는 그런 보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평을 추진하면서 그 운영의무를 잘 살피사는 것 같은 예, 그러면 향후 우리가 우리 수산부 공부에서 그 창형처럼 이렇게 이제 참 500 그걸 해놨더라고요. 이거 이제 외국인 숙소를 그러면 그 1층에 어떻게 되냐면은 농촌 인력 전담 센터가 1층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스톱 시스템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향후 우리 고수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은 없습니까? 네, 좋은 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 인력 준비센터가 지금 너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이 세 가지 있는데 공공형으로 지원하는 방법, 공과형으로 지원하는 방법, 농촌 인력 준비센터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전체를 컨트롤하우스를 하고 있도록 농업을 해가지고 준비센터를 기숙사 운영하는 공개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교수님이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의 일선을 원스텝을 할 수 있고 비사나 모든 관리를 이걸 해줄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농촌 인력이나 아니면은 농가의 그거 한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기농기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농기촌을 해서 좋은 집을 제공해 주는 것도 기농기촌의 매력이지만 그분들이 고성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퇴직 하시는 분들이 오면 어디 자영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해야 돼. 그런 것도 녹지 않는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되게 와가지고 딸 두명 정도 이제 굉장을 하게 되면 부모가 와서 그걸 하게 되면 충분한 생활비와 그리고 노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딸을 한다든지 빚을 한다든지 소금을 하게 되죠. 그러는데 인력이 없다. 지금 청에는 청보다 어른들도 없으니까 그걸 했을 인력이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공공인 기술 근로자가 있다더라. 나 필요할 때
18.6%에 해당하는 우리 대농이나 중대농들도 농가임은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또 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공연히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렇죠. 다음 81.4%에 해당하는 영세형이나 소농들도 공공연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적당처럼 목이 두고 마음을 아파할 이유가 없이 어떤 예술 변호사를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까지 하게 되는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공공의 수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인원 확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인당 100명에서 150명의 인원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될 경우 우리 고성부는 지금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0.5명입니다. 0.5명이면 75명 뿐이 우리가 출입할 일을 못 봐요. 그럼 지금 700명을 요구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인원 확충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문제로 불구하고 이 정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신청 질문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정책이 올해 2027년도, 28년도 반드시 농림축산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응원을 하셔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는가에 따라서 일은 잘 진행되고 안 되고 제가 8년 동안에 의원을 생활해서 한 여덟 명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지방 소멸 지역이면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성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의 인간을 되살려가지고 이게 잘 운영되면 자유롭고 좋아지고 서로 우리 고성군민이 항상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민이 신나게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이면서 그리고 농협도 역시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농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함께 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어떤 긍정 질문이라고 보이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농민들의 일손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은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농립 채소 재배 농가는 물론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시설재배 농가이고 떨어지면 너무 해요. 떨어지면 너무 사람이 있으면 한 개가 연세로 선언을 위한 사람이 있어서 공공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위스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형 운영 농협이 2022년에는 5개에서 2026년에는 130개소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후 거창공간 운영은 이미 상도적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2호선도 공모 낙선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신통이 진짜 모든 농민들에게 다 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늦을 때
그리고 우리 군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국민 외국인 개설 의료사 정책이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본수님 그리고 단감 부서에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인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학도 다니시고 성실한 준비해 주신 이양숙 의원님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분이 끝이 갑니다. 오늘 고생하신 이양숙 위원회에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정 질문 및 답변을 형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대석 군수님, 김하빈 정책과장님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우리 유해석 부모님은 취식을 많이 쌓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원고도 보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특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수님이 강조하셨지만 먼저 농협과 또 우리는 두 개의 농민들과 한번 다른 시간에 전진대 가는 방향과 결정을 한번 담보 지원들이 방문해서 실태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소장님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동기물을 통해서 우리 운동법에 지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훈련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연세 병원과 고령 병사의 경우가 가정비와 수학에 필요한 유소부들이 이미 우호적인 문제라고 포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부에서는 공공행 외국인 대절 거론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출긴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검토와 준비의 단계를 넘어서 실행에 올라가는 인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행 외국인 대절 거론자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농가의 외국인 대절 거론자 기준 확충입니다. 농가의 제도는 중대농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행만 추진하는 것은 선택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가행 외국인 계절 거론자 기능을 선행적으로 확충하시고 이를 토대로 공공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혁하고 정책 혼합을 통해서 중대농 연세 선호의 모두를 아우르는 인력 정책을 마련하여 주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사업은 출입국 관리와 사후 관리가 수반되는 법정 행정 사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를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배정은 관련 부 담당자로 등록된 공무만 처리할 수가 있어서 100명에서 150명만 최소 1년의 전담 관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담 인력 부족으로 계절 근로자 인원 배정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전담 대표팀 구성과 연계하여서 외국인 근로자 근무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현황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고 농업 후계자 경력인들에게도 소통하셔서 함께 이뤄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과 정책 적응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9일 동안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성취와 소회한 심사, 분정 기문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분정 기문을 준비해 주신 김양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